부모님들마다 책 읽어주는 법이 크게 다르고 이 다름이 아이들의 언어 수준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아기들에게 적합한 책 고르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책 고르는 법보다 더욱 중요한 책 읽어주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도 결론부터. 육아를 할 때에는 항상 양과 질을 둘 다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가 배부르게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영양소가 골고루 잘 섭취되는 좋은 식단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도 있는 1대1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책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책이 몇백 권 있다. 나는 아이와 하루에 책을 2시간씩 읽는다. 이런 양적인 지표로만 내가 책 육아를 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기 쉬운데요. 위 논문에 따르면 책 읽기 동안 일어나는 언어 활동의 퀄리티가 아이에게 책을 얼마나 자주 읽어주는지보다 아이의 언어 발달을 비롯한 여러 책 육아의 효과를 누리는데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퀄리티는 만 1세에서 3세 사이의 아이들에게 특히 더욱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퀄리티 있는 책 읽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책의 텍스트를 읽어주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아기에게 책을 제대로 읽어주는 방법도 따로 있다니 육아 정말 어렵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아이에게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풍부한 책 육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퀄리티 있는 책 읽기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이에게 책을 잘 읽어주는 모습을 상상할 때 혹시 이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나요? 구연동화처럼 목소리로 연기를 하면서 감정을 풍부하게 살려서 그림책에 나오는 대사들을 읽어주고 아이는 그 앞에서 입을 해 벌리고 그림을 쳐다보면서 몰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요. 이런 책 읽기는 좀 더 큰 아이들에게는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 1세에서 3세 사이 아이들의 책 읽기는 이런 모습과 조금 다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좀 큰 아이들은 스토리 자체를 즐기면서 여기에 몰입할 수 있지만 3세 미만의 아직 어린 아기들은 스토리의 어떤 장치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책의 내용들을 재료로 삼아서 이 세상을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데 더 관심이 많거든요. 어린 아기들은 부모님이 이 책을 읽어줄 때 단순히 내가 글자를 못 읽으니까 엄마 아빠가 대신 읽어주면서 스토리를 알려줘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나와 이 책의 그림을 보면서 언어놀이를 하자 나에게 질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줘 이렇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책 읽어주는 방식이 이런 기대에 잘 부합할 때 책 읽기라는 활동에 흥미도 더 잘 느끼고요. 부모님이 책을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방식으로 잘 읽어주는 것은 책 읽기를 통해 아이의 언어 발달이 얼마나 잘 촉진되는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책 육아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데에도 중요해요. 아이들이 책 읽기 활동을 할 때 말을 한다거나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거나 하는 등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부모님은 시간이 갈수록 책을 덜 읽어주게 된다고 해요. 즉, 책 육아의 질이 나쁘면 양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이들이 열성적으로 책 읽기에 참여하는 경우 부모님은 신이 나서 질문도 더 많이 하고 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추가로 해주는 등 질 좋은 책 읽기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모습이 관찰되었어요. 즉, 책 육아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런 선순환 과정이 만들어져야 해요. 부모가 질 좋은 책 읽기를 해주고 아이가 흥미를 보이면서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부모님도 질 좋은 책 읽기를 더 많이 자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애초에 책 읽기에 흥미를 별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아이가 애초에 책 읽기에 흥미가 좀 있었는데 부모가 아이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 좋은 책 읽기를 못 해줘서 아이의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질 좋은 책 읽기를 더욱 덜 하게 되고 아이는 뭐야 책 읽기 별로 재미없네 하고 흥미를 더더욱 덜 보이고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부모님이 배워서라도 질 좋은 책 읽기 활동을 해줘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겠죠?
베사가 이 영상에서 책육아의 이점에 대해 여러 가지를 언급했죠? 이 이점들은 모두 아이에게 단순히 책의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준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질 좋은 책 읽기를 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좋고. 그럼 질 좋은 책 읽기란 대체 어떻게 읽어주는 것을 뜻할까요? 첫째, 아이가 주도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비단 책 읽기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닌데요. 몬테소리 영상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강조한 내용인데 아이들은 대체로 어떤 활동이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경우에 훨씬 흥미를 보이고 집중도 잘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책 읽기를 할 때 아이가 리드하도록 두기보다 부모가 리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부모님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고 그 효과를 살펴봤어요. 아이가 직접 책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골라오는 책을 위주로 읽어주며 아이가 도중에 관심이 사라지면 책 읽기를 중단하고 아이가 다른 페이지를 먼저 보고 싶어하면 그 페이지부터 볼 수 있게 해주는 등 전적으로 아이가 책 읽기를 리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교육이었어요. 그 결과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책 읽기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으며 책을 읽는 시간 자체도 더 늘어났다고 해요. 아이가 책을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책을 들고 와서 부모님한테 건네준 뒤 바로 다른 책을 가지러 가도 어떤 페이지는 부모님이 입을 떼기도 전에 넘어가 버리려고 해도 책장을 넘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 책 읽기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책을 가지고 여러 언어 활동을 하는 것이며 본격적인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책을 부모님께 가져다 준다거나 책장을 넘긴다거나 책장에서 책을 뺀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책 읽기와 관련된 신체 활동들을 충분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특히 아직 어린 아기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줘야 돼 라는 강박을 갖고 있으시다면 잠시 내려놓으시고 아이가 원하는 책 다루는 방식을 충분히 존중해주세요. 둘째, 반복입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싶어 할 때 부모님들은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반복적으로 물을 바닥에 쏟고 싶어 할 때 혹시 왜 자꾸 물을 바닥에 쏟아?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나요? 베사가 아동 발달에 대한 많은 논문들과 책들을 읽으면서 얻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 중 하나는 어린 아이들의 삶의 목적은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물을 바닥에 쏟으면서 자신의 손 근육이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 물이 얼마나 빠르게 바닥으로 흩어지는지, 바닥으로 쏟아진 물이 어떤 패턴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는지 관찰하면서 이 세상이 동작하는 원리, 자신의 몸의 움직임에 대한 결과에 대해 배웁니다. 물을 한 번 쏟았다고 배움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 번 다양하게 쏟아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여기서 안 돼! 라고 막느냐, 마음껏 쏟아볼 수 있도록 화장실 바닥으로 데려가느냐가 아이의 배움에 대한 지속적인 열의를 비롯하여 많은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마실 물만 딱 따라서 마시는 어른과는 전혀 다르죠. 어른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배움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이것저것 만지고 쏟고 뭐든 경험해보려고 난리치는 반면 어른은 가만히 앉아 식사를 하는 것도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즉 아이들이 뭔가 반복해서 하려고 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이 얻어가는 배움이 가장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책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몇몇 책을 정말 지겹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소수의 책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충분한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아기들을 두 조건으로 나누어서 어휘 습득의 효율을 살펴보았는데요. 한 그룹의 아이들은 똑같은 책을 3번 읽었고 다른 그룹의 아이들은 나오는 단어나 이야기의 흐름은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르게 표현된 3권의 책을 한 번씩 읽었어요. 그 결과 똑같은 책을 3번 읽은 아이들의 어휘 습득의 효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3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배움의 대상이 반복되는 것 이외에도 뭔가 배우는 상황이나 맥락이 똑같이 반복될 때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한 가지 대상을 A라는 맥락 속에서도 배우고 B라는 맥락 속에서도 배우고 할 때 그 대상을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 아기들은 인지 능력이 제한적이고 어른들처럼 원하는 대상에 바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배움이 목적인 아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이에요. 모든 정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처리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아기들은 습득해야 하는 어휘에 정신적인 노력을 100% 기울일 수 없습니다. 하트가 있어요. 여러 번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아기는 그림 속에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 이미 처리를 다 마치고 자신이 집중해서 배워야 할 대상과 어휘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뱃사가 리서치하면서 읽은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책 읽기를 해주실 때 아이가 관심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책 육아에 대한 양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하면 아이가 하루에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에 대해 신경 쓰게 됩니다. 아이가 한두 권의 책만 계속 읽어달라고 하면 다른 책도 읽자고 권유한다거나 아이가 집착하는 그 책을 숨겨버린다거나 더 많은 책들을 보여줘야 하나 하는 마음에 아이가 한 번에 수십 권, 심지어 수백 권의 책들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집을 책으로 가득 채우기도 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읽기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가 반복해서 읽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충분히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집중해서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너무 많은 책을 고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아이의 책 한 권 한 권에 대한 집중도를 낮출 수 있고 충분히 소화할 만큼 반복해서 읽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아이에게 노출되는 책의 수는 너무 많지 않게 하고 아이가 충분히 읽어서 관심이 떨어진 책만 새로운 책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복해서 읽어줄 때 매번 똑같이 읽어주기만 하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반복 읽기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모님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읽어주셔야 하는데요. 베프님들이 실제 책 육아에 활용하시기 쉽게 뱃사가 3단계로 책 읽기 방법을 정리해봤어요. 뱃사가 이번에 이 책과 여러 논문들을 읽으면서 알게 된 만 3세 미만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책 읽기 전략들을 각 단계에 맞게 나누어 본 거예요. 1단계 포인팅과 라벨링 하기, 2단계 텍스트 읽어주기, 3단계 대화하며 읽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책 읽기를 해줄 때 2단계만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하지만 이 3단계를 다 충분히 밟지 않으면 일단 아이의 책 읽기에 대한 흥미가 유지되기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아이가 책 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언어 발달상의 이점 역시 상당히 제한돼요. 특히 1단계는 이해할 줄 아는 단어, 즉 수용 어휘의 측면에서, 그리고 3단계는 말할 줄 아는 단어, 즉 표현 어휘의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3단계 책 읽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다미야 충분히 소화할 만큼 담이 어디 갔니? 담이야. 담이 어디 갔니? 여기 있네. 포도 다 먹었어? 포도 안 아니야, 먹어? 안 먹어. 포도 왜 안 먹어? 충분히 소화할 만큼 반복해서 읽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아빠 있어요. 오빠야? 오빠 아닌데. 아빠. 이모들. 안녕. 안녕.